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크 드론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페이크 드론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완성 영상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Times don't fly too high. 자, 어떠신가요? 멋지지 않은가요? 이 영상은 구글 어스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미지 시퀀스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로 가지고 와서 이제 후보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어스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프리미어 프로로 이 시퀀스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검색 플랫폼 사이트에 구글 어스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구글 어스 스튜디오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소개 페이지와 튜토리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오른쪽에 어스 스튜디오 사용해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란이 나올 거예요. 저도 되게 간단하게 기입을 했거든요.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 기입을 하고 보내게 되면 신청이 잘 완료됐다라는 메일이 하나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후에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서 초대가 완료됐다는 이제 메일이 오게 돼요. 이제 이 메일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파트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대가 완료되면 이제 사용해보기를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새롭게 작업을 해볼 거니까 빔 프로젝트 눌러서 새롭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편하신 걸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고 화성도 볼 수 있어요. 지구로 놓고 사이즈는 일단 FHD로 놓을 거고요. 작업하는 타임라인의 길이, 이 길이도 내가 프레임식으로 입력할지 혹은 시간 코드로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 건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간 코드로 놓고 한 10초짜리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30프레임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 내가 설정한 이렇게 10초짜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요. 먼저 좌측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서 저는 에펠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되는 영역은 이 밝은 영역이고요. 이 외에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의 인디케이터가 있죠. 자, 얘를 일단은 0초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간단한 컨트롤법은 마우스와 Alt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좌측 마우스를 꾹 누르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상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처럼 좌우 상하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꾹 누르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내가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은 줌아웃, 위로 올리면 줌인이 됩니다. 이 에펠탑 같은 거를 휙 돌려서 보니까 건물의 높낮이랑 이런 게 이제 좀 잘 보이죠. 좌측에 보면은 내가 카메라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 있고, 회전도 내가 이렇게 수치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처럼 숫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좌우 화살표가 생겨서 꾹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거기에 맞는 카메라 값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임라인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속성 추가라고 있죠. 클릭하시면 이 옵션 외에 다양한 옵션을 내가 꺼내서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카메라 타겟은 한 지점을 고정해 주는 건데요. 얘는 이 모드랑 그리고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모드랑 같이 보면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컨트롤하기 조금 어렵겠죠? 초보분들이라도 꼭 꺼내주는 게 좋은 게 이 시야와 그리고 시간,
구름, 바다 오버레이, 카메라 롤 정도는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주셨으면 완료 눌러주세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을 오르락 내리락 해보시면 내가 꺼낸 속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여기다 모션을 주면 밤에서 낮으로 변하거나 낮에서 밤으로 변하는 모션도 줄 수가 있죠. 구름을 표시하면 하늘에 이제 구름이나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이거를 클릭하면 숨길 수가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다의 텍스처를 표현을 하는 거죠. 각 속성 옆에 빈 다이아몬드 보이죠? 여기에 이제 각각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 수도 있고 상단에 보시면은 모든 속성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모션을 줘보죠. 밤 에펠탑에서 낮 에펠탑으로 변하면서 카메라가 좀 돌아가면서 쭉 빠지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디케이터 0초 해놓고요. 밤 시간으로 놔야 되겠죠? 이 숫자를 꾹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해서 원하는 밤으로. 그리고 카메라 롤, 얘 값을 만지면 카메라 이렇게 기울어요. 멋있는 모션 줄 때 도움이 되죠. 이렇게 좀 기울여 보고 좀 줌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얘가 회전을 할 때 이게 뭐 위도인지 고도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속성에 추가하는 게 속 편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속성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그냥 모든 회전, 모든 줌인 줌아웃, 내가 마우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카메라 무빙은 모두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끝에다가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쭉 빠지고 좀 회전 이렇게 시켜볼까요? 좀 이렇게 회전시키고, 그리고 롤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든 속성 키프레임 추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이 되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가 내가 설정한 공간으로 쭉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 사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에펠탑이 처음엔 가운데였는데 얘가 이렇게 쭉 가면서 왼쪽으로 치우치죠.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이 에펠탑을 가운데로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속성에 키프레임 또 추가할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쭉 오면서 가운데로 오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카메라 모션이 전부 기록이 되죠. 시간대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자, 시간대가 지금 이렇게 밤 키프레임이 얘도 2시, 얘도 2시, 이 친구 얘도 2시니까 전부 다 밤일 수밖에 없죠. 이 가운데 키프레임은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보고 맨 끝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가서 얘는 시간을 한 이렇게 4시쯤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키프레임 위에다가 내가 모션을 주면 값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죠.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에 내가 값을 수정을 하면 이 키프레임 값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 추가를 누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보면 밤인 상태에서 쭉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렌더링을 걸어야 되겠죠. 우측 상단에 렌더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이름 에펠탑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폴더 선택 버튼 눌러서 요거 어디에 저장할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어스라는 폴더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을 때 이미지 시퀀스와 동영상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 시퀀스는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즉 한 장 한 장을 이미지 JPG로 뽑아주는 거고, 그리고 동영상은 말 그대로 MP4로 뽑아주는 건데요. 이 MP4로 뽑을 때에는 구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을 걸어요. 소요 시간은 시퀀스가 헛배 빠르고 이 MP4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느려요. 그리고 MP4로 한번 인코딩 된다는 거는 영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하실 분들은 이미지 시퀀스로 뽑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을 건지, 뭐 사이즈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 저작자 표시를 이렇게 내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펙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에펙으로 넘겨서 또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우린 프리미어 프로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좌표 공간은 그냥 전체 기본으로 냅두시면 되고, 지도 스타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일부 정보를 표시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거죠. 모든 정보 표시하면 이거 외에 다른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요거는 저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높음으로 설정할게요. 자, 일단은 시작 버튼 눌러서 시퀀스로 뽑아보도록 해보죠. 띠링
소리가 나면서 렌더링이 완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를 다 뽑게 되면 제가 만들었던 폴더에 이 에펠탑이라는 폴더 안에 푸티지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거기 안에 이미지 시퀀스로 뽑았던 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이미지들을 한 장 한 장 가지고 와서 합칠 수 없죠.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한 장 한 장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의 동영상으로 인식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파일에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이미지 한 장만 선택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미지 시퀀스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이 바로 한 장 한 장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으로 인식하는 동영상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 JPG 이미지가 이렇게 10초짜리 영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타임라인에 놓고 속도나 이런 거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선택, 마우스 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들어가서 스피드 한 300 정도 올려줄게요. 이 정도 속도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3D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들어가 봤었는데, 이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죠? 네. 이게 산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들은 구글 어스를 사용하기에 있어서 조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거진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나라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오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점도 조금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구글 어스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 그것도 봐야 되겠죠. 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꼭 보셔야 될 게 FAQ 항목이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어떤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권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자, 한글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구글 어스가 보이죠.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유튜브, 여기 온라인 동영상 유튜브 나오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컨텐츠로 이 구글 어스를 사용할 때에는 따로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그냥 수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린다 하더라도 일반 가이드라인과 이 속성을 올바르게 따라줘야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약간 그런 거죠. 요걸 가지고 따로 상업적으로 뭐 배포를 한다거나, 이걸 막 복사해서 뭐 판매를 한다거나, 도의에 어긋나는 막 그런 것들 있죠? 구글 어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속성을 올바르게 따라가야 된다는 건 이 밑에 있는 이 저작권 표시죠. 여기 영상 하단에 찍힌 이 구글 어스랑 요거 표시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블러 처리해서 가린다거나,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숨긴 채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얘는 훼손하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점, 저작권 관련 항목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